프랜차이즈 사업에 대해서 가맹거래사들이 진짜로 토론을 합니다. 가맹거래사법인 파이븐즈 대표 박재형 가맹거래사입니다. 네, 공동대표 강명서입니다. 안녕하세요. 가맹거래사법인 파이븐즈 가맹거래사 임진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가맹계약 해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해지, 중요하죠. 이제 해지는 사실 없는 게 제일 좋지만 이제 경기가 또 안 좋다 보니까 불경기가 되면 항상 나오는 문제예요. 근데 이제 가맹계약을 해지할 때 문제가 되는 게 위약금이잖아요. 위약금이죠. 해지 위약금. 그러니까 이제 네. 점주님들이 장사가 안 돼서 가맹점을 접고 싶은데 위약금이 있고 이러니까 장사를 멋대로 또 접을 수 없고, 본부 입장에서는 이런 거를 무작정 해지를 하게 놔두면은 그냥 이제 다 조금 하다가 나가버리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설정을 위약금이라는 걸 설정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가 또 문제가 있는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때요? 요즘 폐업을 많이 하죠? 요즘에 사실은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폐업하시는 소상공인분들이 확실히 늘어나긴 했습니다. 그나마 요즘엔 좀 많이 줄어드는 추세이긴 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경제가 아직까지 온전하게 회복됐다고는 보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특정 상권들을 가보면 아직도 공실이 많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고객 유입이 없다 보니 매출이 부진해서 오픈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폐업을 희망하시는 경우들이 있으세요. 근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프랜차이즈 계약이기 때문에 상가 임대차 계약만 해결을 한다고 해소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거 또 중요한 포인트인 게 뭐냐면은, 점주님들이 이거 되게 헷갈려 하는 게, 상가 계약이랑 프랜차이즈 계약을 따로 하잖아요. 네. 근데 이거 폐업할 때 신경을 안 쓰는 분들이 꽤 많아요. 맞아요. 네. 신경 안 쓰세요. 그러니까 상가 계약 기간은 남았는데 그 본사 가맹 계약 기간은 끝났고 이런 경우도 있고, 맞아요. 반대인 경우도 있고. 반대인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거를 폐업을 하다 보니까 다 신경을 안 쓰는 분들이 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있죠. 당연히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났으니 나는 폐업을 해도 되겠지 라고 해서 폐업을 했다가 무단 폐점으로 위약금 청구를 당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프랜차이즈 계약을 다 해지를 하고 났는데 상가 임대차 계약이 남아가지고 골치 아파해 하시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건 이제 또 임대인들은 계약 해지를 안 해주니까. 그렇죠. 계약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뭐 발생되는 위약금들이 생길 수밖에 없고, 사실은 다른 자영업에 비해 자유롭게 문을 닫기가 어려운 구조는 맞는 것 같아요. 맞죠. 그건 맞죠. 근데 상담을 해보면 이 건이 제일 많지 않아요? 다른 것보다. 대부분 위약 관련된 건이 맞습니다. 특히나 국내 프랜차이즈 분쟁 중에서 편의점 쪽이 제일 많죠. 위약금 분쟁이 가장 많고, 그 외에도 약간 좀 영세한 브랜드에서 위약금 분쟁이 많이 터지는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임진원 거래사님 같은 경우에는 본사 자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뭐 물어본다든지 해지라든지 위약금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되냐 묻는 경우도 많죠. 일단 전 본부가 주된 이제 거래고 본부 입장에서 많이 대변을 했기 때문에 본부 입장에서도 뭐 말씀했다시피 점주분이 뭐 일방적으로 해지한다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본부 입장 되게 이 고충이 있는 게, 점주분들이 매출이 잘 안 나오는 경우도 아니고 그냥 변심에 의해서 해지하는 경우도 있고, 감정적으로 아니면, 뭔가 문제가 생겼다. 그렇죠. 아니면 다른 브랜드 하려고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것도 있더라고. 그 편의점에서 제가 주로 자주 가던 사무실 근처에 편의점이 있었는데 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브랜드가 E였거든요. E로 시작하는 브랜드였거든. 근데 C로 바꾼다는 거야. C 브랜드. 왜 문 닫냐고 하니까 C로 바꾼다는 거야. 이제는 편의점이 그 점감 거리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아무데나 출점을 못 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게 우리나라의 신도시를 제외하고 다 거의 다 차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다른 브랜드에서 그걸 알고 있더라고. 네. 계약 기간이 언제 종료된지를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핸드폰 그거 돈 주듯이 여기가 끝나잖아? 그러면 와서 내가 얼마 줄 테니까 창업하세요. 이런 거 아니면 감면해줄게. 우리가 더 잘 벌 수 있어요. 꼬시더라고요. 오늘 일시적은 얼마 드릴게요. 이쪽으로 브랜드 전환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 그리고 사실
그런 식으로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담배권에 대한 방어 차원에서 담배권도 거리가 있으니까 담배권에 대해서도 거리가 있기 때문에 담배권에 대한 방어 차원에서도 전환시키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약간 다른 문제일 수 있는데 편의점이 좀 많다고 했으니까 네. 편의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은 그런 경우 되게 많잖아요. 편의점은 물건을 사오잖아요. 네. 점주가 매입하는 네네. 구조잖아요. 네네. 물론 어느 브랜드건 마찬가지지만 네. 뭐 요식업도 뭐 매입을 해서 내가 그거를 요리를 하는 거긴 하지만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매입한 물건을 이제 손님한테 파는 구조인데 그렇죠. 위약금을 낸다고 해서 그 매입한 물건이 없어지지가 않잖아요. 없어지지 않죠. 이것도 또 문제되는 경우도 좀 있는 건데 약간 사실- 다른 문제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근데 이것도 같이 좀 놓고 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보통 일반적인 프랜차이즈 계약 같은 경우에는 해지할 때 해지 위약금이 청구되는 정도에서 그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그 위약금과 관련된 분쟁들이 다양한 방향에서 이슈가 생겨왔고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형태의 폐점 비용들이 발생이 돼요. 맞아요. 이거는 계약 형태에 따라 다른데 뭐 일반적으로 편의점은 계약을 체결을 할 때 보통 일시지원금 같은 것들을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특정 조건을 운영을 했을 때 추가 배분율이라고 해서 야간 운영. 네, 야간 운영 같은 경우에 추가 배분율로 뭐 한 6% 정도의 추가적인 비용을 지원해 줍니다. 그 외에도 편의점 차원에서 투자가 들어가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6%라는 게 매출의 6%. 보통 편의점 계약은 그 계약 조건에 따라서 분담률을 정해놓습니다. 그래서 그 분담률만큼을 원래 정산을 해주는 게 맞는데 특정 조건들마다 추가적인 배분율을 본사가 지원의 형태로서 얹어주거든요. 근데 이게 계약 기간 중에 중도 해지가 되면은 이 지원된 비용을 위약금으로서 환수를 하겠다라는 그쵸, 형태로 특약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분쟁 조정을 해봐도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주장하기가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위약금은 이제 해지에 대한 위약금으로 내라는 건데 그렇죠. 이제 요거는 이미 받았던 돈을 돌려줘야 되는 거다 보니까 그렇죠. 감면이 좀 어려운 경우도 많잖아요. 감면이 좀 어려운 경우들도 있는데 이게 그래도 편의점 계약 기간 중에 일정 기간 동안을 실제 가맹점 사업자가 운영을 했던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그 맞죠. 현실적으로 위약금을 청구를 하려면은 그 계약을 해지하는 과정에서의 전반적인 상황 판단을 다 종합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위약금을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일시지원금 성격의 위약금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일시지원금을 전액을 반환을 해라라고 하면은 사실 이것도 부당한 위약금 청구 행위가 될 수 있고 이 비용 중에서 점주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했던 기간을 일할 계산해서 그만큼을 차감한 후에 청구를 하는 비용은 타당하게 인정이 될 여지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 편의점의 폐점 비용 같은 경우에는 영업 위약금뿐만이 아니라 그 발생되는 폐점 비용의 성격에 맞춰가지고 다 각각 개별적으로 판단을 해서 대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설명이 왜 이렇게 길어?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진짜 어쩔 수가 없는 어쩔 수 부분이에요. 없어요. 왜냐면 편의점. 편의점이 그만큼 되게 계약서를 봐도 복잡하게 설정이 돼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분쟁 상담을 해보면은 편의점이 가장 골치 아프고 따지기 어렵고 되게 점주님들도 안쓰럽고 왜냐 편의점이 문제가 가장 많이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이거거든요. 계약을 5년 막 이렇게 맞아요. 길어요. 장기 계약이라서 못 버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음식점 브랜드는 대부분 저희도 정보공개서 쓸 때 보통 2년 정도로 잡잖아요. 네. 2년이면은 어영부영 운영하다 보면 1년이 지나고 이제 힘들어 죽겠는데 라고 할 때쯤에 좀 몇 개월만 버티면 해지할 수 있어가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위약금 내느니 그냥 버텼다가 해지하자라는 분들도 있어요. 갱신을 하지 말자라는 분들도 있는데 편의점 못 버텨요. 왜냐면 3, 4년이 남았거든. 3, 4년 남았으면 다행이죠. 근데 보통 통상적으로 이제 매출이 부진한 매장들을 보면은 1년도 못 버텨가지고 계약 해지 생각하시는 곳들이 계약하자마자. 많습니다. 생각보다. 왜냐면 처음에 얘기했던 거랑 분명히 매출이 달라지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점주님들께서 오해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있는데 편의점에서 물건을 팔았다고 해서 그 판 비용이 순수익으로 다 남는 게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매출에 매출에 얼마를. 대해서 분담 비율로 나누기도 하고 그리고
사업 비용에 대한 것들을 정산을 한 후에 정산금을 지급을 받는 구조거든요. 근데 이렇게 정산금을 지급을 받다 보면 분명히 한 달에 한 200만 원, 뭐 250만 원 이렇게 팔았는데 점주님 손에 들어오는 거는 단돈 몇백만 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경우가 하루에 200만 원, 하더라고요. 250만 원. 네. 팔았는데 그거는 지원금 받았을 때 아닌가요? 지원금 받고 창업했을 때? 지원- 내가 100% 내고 창업하면은 다 그쵸. 내 그런 피가 것도 있죠. 근데 그 100% 내고 창업을 하는 게 비용이 엄청 높죠. 그래서 처음에 보통 꼬시잖아요. 그 돈 별로 없이 창업할 수 있다, 편의점. 라고 하는데 그게 알고 보면은 그 임대차 계약도 네. 그런 경우에는 편의점이 임차인이고 전대차 놓고 이런 경우도 있지 않아요? 편의점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계약이 크게 분류를 하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편의점은 그러니까 점주 본인이 상가를 임차를 해서 거기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방식이 있고 본부가 상가를 임차를 해서 점주가 운영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매장을 폐점하는 과정에서는 본사가 임차한 매장에서 점주가 운영하는 구조가 좀 더 상가 임대차적인 부분에 리스크가 줄어들기 때문에 더 폐점이 쉽긴 하겠죠. 근데 대신 근데- 지원율이 높으니까 반환해야 되는 지원금이 훨씬 높잖아요. 근데 통상적으로 보면은 점주 임차형 매장이 폐점 비용이 더 높아요. 임차인 매장이. 그래서 그래? 보통은 그 본부 임차형 매장은 이제 뭐 무슨 안정형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폐업을 쉬운 구조로 해놓은 것처럼 돼 있어요. 오히려 네. 그렇게 되는 경우에 본사가 임차인이잖아요. 직영점으로 돌리든지 해버리면 되니까 좀 쉬운 거 아니야? 직영적으로 돌리는 게 쉽지 않죠. 본인들도? 네, 본인들도. 그러면은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창업을 하고 내야 될 돈이 많으니까 뭐 평균 매출액은 정보공개선 예상 매출 산정서에 기대한 평균치보다 높아서 위약금을 물어내야 되는 상황인데 현실은 내는 돈이 많아서 뭐 마이너스인 상황에서 계약 해지 청구를 한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거의 대부분 그런 거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사실 문의 들어오는 가맹점들을 보면은 뭐 일매출 뭐 한 150만 원 나와요. 그래서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실제 돈을 쥐고 보니 오히려 돈을 몇백씩 한 달에 본인이 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적자가 발생이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1년도 버티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자, 요거는 약간 이제 편의점이라는 네, 특수한 그 계약 특수한- 형태고.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위약금 산정할 때는 보통 어떻게 산정해요? 저 같은 경우는 고정 위약금보다는 자녀 계약 기간에 뭐 100만 원을 곱한 금액 이런 식으로 저는 본부에 하루에 100만 원? 아니요, 자녀 계약 월 기준으로 해서 월 기준으로. 뭐 보통 이제 계약 기간 2년 잡고 1년 이행했으면은 12개월 남은 거에 12개월. 100만 원을 곱한 거, 뭐 1,200만 원 이런 식으로 저희는 안내를 드리고 있기는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100만 원을 산출한 근거 자체가 뭐 본사가 받는 로열티나 물류 마진 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맞아요. 이 정도의 비용이 나오겠다 해서 100만 원 정도를 그렇죠. 받는 또 거죠. 그것도 그렇고 더 뭐 본부가 한 달 동안 수차는 비용이 더 높다고 하더라도 이제 점주분들한테 뭐 사실 폐점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되게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00만 원 정도면은 어느 정도 합의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싶어서 저희는 이제 거래할 때 본부한테 제안하는 금액이 자녀 개월 수에 100만 원을 곱한 금액 요 정도로 제안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여기 위약금에서 하나 주의하셔서 보셔야 될 게 가맹계약서를 보시면은 위약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이라고 표현한 본사도 있고요. 위약벌이라고 표현한 본사도 있어요. 이 차이가 크잖아요. 차이 크죠. 네,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으로 잡은 곳들은 만약에 폐점으로 인해서 본사에 손해배상이 생긴다면은 요 위약금만큼을 손해배상으로 칠 거야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죠? 위약벌은 이 행위에 대한 제재만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가 무단으로 이탈하는 거에 대해서 이 위약금을 내야 돼. 벌을 내야 돼. 위약벌을 내야 돼. 벌금이죠. 그쵸. 얼마의 벌금을 내고 벌금을 내고 소액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네가 배상을 해라. 이게 네. 위약벌의 개념인데 사실 이전의 판례에서는 보통 위약금과 위약벌을 크게 구분하지는 않았었어요. 원래 판례가. 원래 판례에서는. 근데 최근에 바뀌는 추세는 위약금과 위약벌을 좀 구분하는 형태로 판례가 바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계약을 체결하는 가맹점 창업자 입장에서는 이게 자기한테 불리한 조항인지 이런 것들을 먼저 사전에 확인을 하고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겠죠. 맞아요. 그거를 계약서에 위약벌로 돼 있는지 위약금으로 돼 있는지도 정말 큰 차이고.
그리고 위약금을 계산을 할 때 잔여 계약 기간으로 계산을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저번 달에 창업을 했는데 이번 달에 갑자기 변심을 해서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좀 어느 정도 타당한데 제가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로 운영을 했는데 안 될 것 같아. 이게 매출이 처음에 들었던 것보다 도저히 안 나올 것 같아 라고 해서 나는 이거 더 이상 운영 못하겠다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있죠. 이거는 위약금보다는 점주 입장이 좀 타당한 측면도 있잖아요. 그럼 우리 같은 경우는 분쟁 조정으로 많이 해결을 해주잖아요. 그쵸. 보통 일반적으로 본사에서 위약금을 청구를 할 때 점주님의 상황을 감안을 해서 뭐 적정선에 위약금을 청구를 하고 좋게 합의 해지를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뭐 특정한 본사들 같은 경우에는 가맹점의 이탈을 막기 위해서라도 과한 위약금을 청구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가맹점 사업자가 어떤 손해를 입었고 이거를 폐점하는 이유가 뭐였는지 그리고 본사는 이 과정에서 어떠한 귀책 사유가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통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분쟁 조정이라는 형태로서 위약금을 조정하는 식으로 합의를 많이 하고 있고요. 조정이 잘 돼요? 그러면은? 위약금이 과하다면은 사실 쉽지 않은데 통상적인 위약금의 범위에서는 그래도 대부분은 조정이 되는 편입니다. 그러면 과하다면 쉽지 않다는 게 과하면 오히려 쉬운 거 아니에요? 분쟁 조정. 오히려 과하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위약금이 과하게 청구됐다. 여기서 위약금이 과하게 청구가 됐다는 거는 가맹점 사업자하고 본사와의 관계에 뭔가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단순하게 뭐 계약서 조항상 위약금을 2천만 원을 내라고 해서 본사에서 2천만 원만을 청구를 한 상황이라면은 그러면 그 2천만 원에 대해 타당한지를 가지고 조정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 그 정도 선에서는 어느 정도 합의로서 종결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위약금이 과다하게 청구된 사항은 본사랑 점주 간에 문제가 있을 테니 단순히 위약금이 과한 걸로 깎을 수는 없다는 이런 얘기. 방금 말씀하신 거는 계약 해지 위약금만을 말하는 그러니까 계약 해지 위약금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다 포괄적으로 해가지고요. 이라든가 그 큰 금액을 기준으로. 그렇죠. 큰 금액. 그러니까 그게 섞여버렸어. 섞여버렸어요. 그러니까 거래사님이 얘기를 한 거는 전체적인 위약금에 대한 내용들이 전체적인 그게 복잡해지면 이게 위약금만으로 보고 감하기가 어려운데 그렇죠. 단순히 위약금이 과하게 청구된 경우에는 주장해볼 수 있다. 주장해볼 수 있죠. 근데 보통 본사들이 내라고 하는 돈이 위약금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액도 있고 뭐 미수금도 있을 테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있을 때 총액을 다 깎을 수는 없다 이런 얘기잖아요. 총액을 다 깎기는 사실 쉽지 않아요. 근데 저희 그 본부 경험칙상 제가 업무를 보면서 점주분이 되게 얼토당토하는 뭐 변심이라던가 아니면 영업시간도 똑바로 안 지키고 뭐 매출이 안 나오는 걸 다 본부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도 많죠. 그렇죠. 예를 들어 뭐 표준이 되는 물건 같은 경우도 다른 거 사입해서 맛이 바뀌게 돼서 고객이 끊긴 거를 이제 본부 탓으로 돌려서 매출이 떨어졌다. 이런 경우만 아니면은 본부 입장에서도 뭐 통상적으로 이 출점한 점포가 매출이 안 나서 힘들어서 계약을 해지하겠다라고 한다면은 제가 그런 케이스가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되게 감경 내지 면제를 다 해주는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아마 감정의 꼴이 깊어지지 않은 단순 위약금 감면 같은 사용이면 아까 말씀 주신 분쟁 조정 절차 통해서 본부랑 협상하는 것이 조금 우선으로 돼야 되지 않나라고 싶고 제일 중요한 거는 현실적으로 자기 주장만 하는 게 아닌 사실상 분쟁 조정은 협의하고 합의하는 단계잖아요. 그렇죠. 서로 내가 받을 게 있으면은 나도 뭘 해줄 수 있는지가 제일 큰 고민이라고. 서로 양보하면서 해야 되는 절차고. 사실 분쟁 조정 절차가 프랜차이즈 쪽에서 가장 중요한 게 가맹점 사업자들이 본사의 법 위반 행위를 가지고 주장하기가 현행 법 체계상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통 공정거래와 관련된 사건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고발권이라는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사의 위반 행위를 주장을 해서 뭔가 손해를 배상을 받겠다라던가 아니면 위약금을 뭐 면제를 받겠다라는 식으로 접근을 해버린다면은 이거에 대한 판단이 법원에서 흐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판단을 받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를 가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러면 거기서만 처리 기간이 1년이 넘게 걸려요. 근데 프랜차이즈 계약해봐야 1년, 2년이잖아요. 그 시간을 오로지 사건 하나를 처리하기 위해서 온 힘을 쏟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조정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당사자끼리 빠르게 합의를 하고 서로가 양보하에 안전하게 종료를 하는 게 그게 맞아요. 가장 유리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거래사님이 얘기해 주셨던 부분에서 본사 입장에서도
잘 알려주고 잘 따라왔는데 매출이 안 나오는 매장을 굳이 아득바득 가져가느니 폐점을 하겠다면은 폐점을 하고 다른 가맹점주한테 집중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거든요. 그것도 그렇고 뭐 백호점 이상 가맹본부 같은 경우는 예상 매출 산정서보다도 미만인 경우에는 점주한테 해지권이 부여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실질적으로 그렇죠. 말씀하신 부분이 맞죠. 힘들다고 하면은 제가 관리하는 가맹본부상 뭐 그런 점주분들까지 위약금을 청구한 사례는 못 봤고요. 되게 다투는 상황을 보면은 항상 뭐 10개 중에 8개, 9개는 대부분 나온 상황이 점주분이 영업시간을 안 지키신다거나 아니면은 손님 고객 응대를 조금 이상하게 하신다거나 다른 점포에 뭐 피해를 가게 하신다거나 레시피를 좀 다르게. 그렇죠. 물건을 뭐 사입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가 되게 복합적으로 겹치고 뭐 로열티를 안 낸다거나 그럼에도 본부는 사실 해지하기는 힘듭니다. 어쨌든 그 사업장 서로의 수익이 되는 관계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 점주님 입장에서 또 매출 부진이라던가 본사의 영업 지원 같은 것들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사입을 하시고 본사의 절차들을 조금씩 위반을 하신 경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의외로 그것도 많은 것 같아요. 그 예를 들어 소스를 100%를 써야 되는데 이거를 조금 아껴서 덜 살려고 80% 70%만 쓰고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점 간 맛 차이가 나는 게 그런 부분 때문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바점이라는 정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를 단속하고 이제 본사에서는 계속 지도를 했는데 따라오지도 않고 근데 자기가 분명히 레시피를 안 지켜서 맛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매출 안 나온다 이런 것들은 본사 입장에서도 계속 끌고 가서 문제를 만드느니 뭐 끝내는 게 나을 수도 있지 않나. 근데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이에 감정의 골이 깊어졌으면은 본사도 안 물러나잖아요. 그렇죠. 네. 중요한 건 위약금 관련해서 조항이 이제 경업금지도 그렇고 상대방의 귀책 사유로 인해서 계약이 해지됐을 때니까 나한테 귀책 사유가 있다면 그 부분을 고친다던가 아니면 빼고 나서 적법하게 계약 해지를 요청하는 건 또 협상할 만하지 않나라는 생각이에요. 오늘은 위약금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가맹 사업을 시작하는 것만큼이나 해지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장사가 굳이 안 되는데 계속 할 필요도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개인의 사정으로 더 이상 운영이 어려운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에 이제 잘 마무리를 하는 게 서로 중요한데 가끔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문제의 대부분은 이 위약금으로 발생하는 문제들이다 보니까 혹시나 가맹 사업을 운영을 하시다가 뭔가 위약금 관련해서 궁금하시거나 문제가 생기신 경우라면은 저희가 채널 설명에 링크를 남겨 놓을 테니까 거기로 오셔서 질문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직접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은 언제든 질문 주세요. 이상으로 가맹거래사법인 파이븐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